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코치 2부의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부에서 문현지 멘토님께서 진행을 맡으셨고요. 2부는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바로바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 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분명히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마다 시황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시장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은요.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위쪽으로 2,500포인트를 좀 넘어가는 시각으로 봤던 사람들과 그리고 또 주가가 2,2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갔다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또 나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워낙에 대형 은행들의 문제, 이게 만약에 확산되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바로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하락으로 또 마감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시각의 그 차이, 즉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차이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르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느냐인 거고, 그리고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시각이 조금 더 많이 영향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 의견들이 다른 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 핵심적인 그 요점들만 우리가 캐치를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2,200포인트까지 또는 2,1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과 주가는 여기서 다시 반등을 주고 2,500포인트를 또 넘어가면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 두 가지의 의견차는 결국은 지금은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냥 올라가거나 이 두 가지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올라간다는 시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도 개인의 능력 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이 과연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캐치를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시장이 잠깐 흔들리는 것까지 다 따라가셔도 돼요. 하지만 그런 실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시장의 큰 방향을 보고서 결국은 내려갔다 올라오든 그냥 올라가든 위쪽의 방향을 좀 더 기준을 잡아놓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잘 대응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차가 있긴 하지만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택만 하시면 된다. 나의 능력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만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평일에는 저희가 전화와 그다음에 유튜브를 다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주말 이 시간대는요. 전화 상담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는 그래서 총 2대가 연결되어 있고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02-3772-0279번 역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2대니까요. 한 대가 안 되시면 또 다른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 첫 번째 전화 어떤 분이 연결되어 있는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하이닉스고요. 네. 99,500원에 30%입니다. 99,500원에 30%요? 네. 보니까 오래되신 거네요. 네, 오래됐어요.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그죠? 2월 달에 올라왔다가 좀 빠졌죠. 네. 근데 저는 지금 하이닉스를 보면요. 참, 난리. 이런 난리가 또 있겠습니까? 주가가 확 밀려버렸어. 그죠? 밀려버렸어, 이렇게. 근데 네. 희한한 건 뭐냐면 3월 달에 이렇게 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뉴스를 보잖아요. 증권사가 보고서를 냈는데 증권사에서 이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어요. 하향을 했어요. 그렇죠? 네. 하향 보고서. 네. 이미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하향 보고서를 쓰니까 안 떨어지고 100입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더. 근데 갑자기 어제 보니까 6%가 반등이 나오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하향하는 보고서가 나오면 보통 그때가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말이죠. 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은 팔라는 건데 그런데 저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뭐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막 높이는 그런 보고서, 이제 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보고서가 막 네. 나오면 보통 그때가 또 고점이에요. 희한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네. 하이닉스는 이미 업황의 최저점을 거의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주가도 이렇게까지 흔들고 있는 건 결국은 기관 쪽에서 이 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그죠? 매도 보고서가. 네. 근데 기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많이 사고 있어요, 또. 네. 네. 팔려놓고서 자기들은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99,500원이면 네. 걱정할 가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지금 네. 불안해도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고요. 올라오면 또 그만큼 나중에 뭐 이게 10만 원 정도 오잖아요. 그럼 또 네. 안 팔 거예요. 지금은 막 불안해도 더 갈 거라고 생각해. 막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그래서 아니 오래 가지고 있어서요. 네. 이걸 또 엊그제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조금 올라오길래 네. 팔아야 될 추가 거.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 빨리 아. 빠져나올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뭐 이렇게 빨리 빠져나오려고 해요. 추가 매수해도 그렇게 너무- 시간 차이가 네. 하루 이틀밖에 차이 안 나요. 추가 매수해서 네. 딱 빠져나오는 것도 안 한 거하고 차이가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나요. 네. 그럼 할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네. 종목은 일단 10만 원까지 먼저 네. 보세요. 네, 네. 10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뭐 물량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네. 뭐 거기서 조금 더 가지고 가든지 이거는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손실 내고 팔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네. 네. 10만 원까지는 가야죠. 조만간에 오겠어요. 제가 이 종목 가면 조만간이라는 얘기는 빼세요. 조만간이 될지 아직 조금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종목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되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약간 네. 희망 맞아요. 그런 거 갖고 가면 돼요. 이 종목은 네. 손실해서 팔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네, 69,200원에 30% 비중입니다. 69,200원에 30%요. 예, 예. 69,200원이면은 이거 혹시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올해 매수하신 거예요?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떨어질 때 사셨네요? 예. 사고 나서 더 떨어졌네요, 그러면. 그죠? 이때. 글쎄요. 기대네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되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4%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 이날. 그래서 아마 그때 보니까 딱 이거인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여기서 한 69,000원? 이 정도 가격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예. 그죠? 이게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그래요. 차트를 예. 보면 딱 그런데 근데 보세요. 이 가격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샀으면 반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팔아야죠. 놓친 것 같아요. 이게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왜냐면 그때 사고 나서 바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거는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놓친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도 주가가 조금 올라왔을 때도 언제든지 팔 수는 있었어요. 이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커진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요. 삼성생명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문제들이 막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은행권에서 문제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죠? 은행에서 지금 무리하게 금리가 많이 인상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처음으로 무너졌던 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채권이에요. 채권에 투자한 거에 대한 손실이 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알고 계신가요? 예.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요, 은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보험이거든요. 보험 쪽. 이 보험 쪽도 은행 다음이 될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가 당연히 보험 쪽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투자 심리가 살아나려면 당연히 금융권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은행 쪽에 대한 문제들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만 잘 기다리시면 이 종목은 그래도 이미 주가가 많이 싼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 수익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한 7만 원 정도 보고 갈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네. 예. 그래서 이미 그때 손절 안 하셨으니까 차라리 저는 이미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기다려 봐야죠. 지금 이제서야 뭐 손절, 뭐 반등 나면 손절할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종목은 차라리 7만 원 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안 나왔다면 나와야 돼요, 바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 예, 톱텍이고요. 네. 12,230원에 15% 정도 되거든요. 12,030원? 12,230원이요. 아, 네. 15%요? 네. 네. 자, 이 종목도 오래된 거네요. 예, 네, 20년도에 샀어요. 20년도 초인가. 그러면 20년도면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 거의 횟수로는 3년 가까이 되는 건데 기간으로 네. 보면 2년 정도 되겠네요. 그죠? 보니까. 네. 근데 2020년도 말쯤에 사셨다면 2021년도에 왜 안 파신 거예요? 그때 손실이 아니었는데? 2021년도에는 손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 21년도요? 네, 2021년도에는. 근데 그때 안 파셨네요. 그때 아마 더 올라갈 거라고 그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유는 제가 간단. 20년도에, 네.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올라갔는데 못 팔아요. 그거는 이제 올라갔는데 안 팔았죠. 그거는 이유가 결국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데 이제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건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근데 네, 톱텍도 지금 20년도에.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자 뭐가 그게 궁금해요? 올라갔을 때 네. 올라갔을 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20년도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걸 소개를 받아갖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기업이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해가지고요. 그때 2020년도에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주식을 처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네. 이제 그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샀는데 안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주식을 처음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걸 사라고 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만약에 올라가서 수익이 났어요. 그럼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돈 벌기 되게 쉽네요. 그렇죠? 돈 벌기가 너무 쉬운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주식 지금 2년 지금 하신 지가 거의 2020년도에 시작했다면 이제 3년 차예요, 횟수로. 네. 3년 차예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 좀 아시겠어요, 뭔가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그래도 그죠?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를 것 같죠. 이게 네. 카센터를 만약에 30년, 40년 운영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면 그런 분들은 나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뭐 신차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네. 것처럼 우리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처음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사고 나서 올라간다는 건 이 주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가능한 일인데 잘 모르는데 사자마자 올라간다는 건 이건 욕심이죠. 엄청난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3년이라는 기간 횟수로 3년째인데 아직 이제 공부를 저는 평소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주변에서도 10년, 20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손실이 막 몇 억이에요, 막. 그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손실이 계속 나고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오신 분들이 보통 그래요. 근데 주식은 많이 알아야 그만큼 내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많이 안 만큼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시장이에요. 순수히 그냥 운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토텍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결국 이 종목도 최근에 2차전지 관련 테마로 잠깐 올라갔다 또 눌린 거예요. 주가는 이런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면 저는 최근에 11,000원 왔죠. 이때 사실 나왔어야 돼요. 이때. 근데 이 타이밍을 못 잡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 네. 반등이 나오면 아마 그거보다 네. 조금 낮을 것 같아요.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이 이 정도의 네. 반등이 다시 한번 주면 그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네. 그 돈은 잠깐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좀 공부를 먼저 하자고요. 아시겠죠? 이번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쵸, 빠져나오셔야죠. 네. 안 그러면 이게 또 몇 예. 년 동안 끌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올 때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어떤 종목인가요? 한미 사이언 마이크론이고요. 11,200원에 네. 2%요. 뭐 한미 사이언 뭐 마이크로라니까 하나만 하나 마이크론이에요. 네, 한미 사이라고 저도 이게 딱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 마이크론이군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200원에 2%요. 11,200원에 2%요?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2월 8일에서 9일 그쯤 같아요. 정확하게. 어제 산 건 아니군. 어제 사신 건 아니군요. 예, 저기 3분기나 4분기 정도 생각해서 조금 사놨다가 네. 계속 추가로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급등이 떠가지고 네. 어느 가격에서 추가로 이제 이 매입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한번 원래 처음에 그 생각했던 건 싼 예. 가격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가겠다라는 모아가려고 생각이었죠. 근데 예, 예. 지금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살려고 했는 가격이 이제 그 가격보다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가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만약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추가 매수를 하셨을 거고. 근데 사실 올라가니까 기분은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게 지금 이미 올라가 버린 건 놔두고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이 어제 이제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내일 다음이 이제 월요일 날도 이렇게 올라갈까요? 또?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뭐 11,500원 아래 정도를 생각하거나 12,000원 아래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추가 매수 가격을. 그죠? 그럼 그 가격 오면 사면 되는 거고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럼 원래 되게 간단한데 이게 뭐냐면 올라가 버렸으니까 혹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월요일 날이든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빠져버려요. 예. 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였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얘가 그냥 먼저 움직였구나. 그 대신 내가 올라갈 종목을 잘 봤구나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내가 올라간 종목 잘 본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가격을 다시 준다면 그때 사면 되는 거죠. 이걸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여기서 너무 뭐 긴장하거나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좀 편안하게 차분하게 가셔야 돼요. 주식은. 거기 주식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마이크로는 12,000원 아래에서 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노브로도 7,800원에 네. 15%요. 로봇주가 나왔네요. 로보. 예. 네. 자, 지금 7,800원인가요? 7,800원? 네. 지금 전화가 좀, 음질이 안 좋아서,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 7,800원에 15%인데요. 이 로봇 쪽 그 테마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 쪽에서의 투자 소식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테마를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요걸 보고서 들어간단 말이죠. 와, 이 종목은 한번 올라가면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물론 이제 테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 시세가 나오면 그만큼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 다른 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올라간다, 항상 주식을 살 때는 사람들이 올라간다라는 생각들을 먼저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올라가지만 않아요. 올라간 게 있으면 또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또 올라간 게 있으면 또 떨어지는 게 있어요.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하락이 어디에서 끝이 날지는 사실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테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갖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를 하고 나서 물려 있는 거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좀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빠져나온다는 건 손실이 아니라 이번에 올라오면 이제 거래가 또 들어오기 시작해서 8,000원 정도의 부근의 반등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반등이 바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눌렀다가 이 변동성을 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8,000원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종목은 나중에 눌려 있을 때 탁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그런 시점에 사놓으면 다시 테마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살 때는 많이 눌러놨을 때 사시는 게 좋아요. 막 떨어져 있을 때. 이미 막 올라가려는 뭔가 시세를 만들 때, 이럴 때 말고요. 그래서 로보로머는 반등 시 8,000원에서 빠져나오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힐이고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200원에 힐임이고, 얼마? 2,000? 12,200원에 200원. 아, 12,200원에 20%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12,200원에 20%. 아이고, 이거 언제 사셨어요? 한참 됐어요. 한참이 언제예요?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1년? 네. 그러면 작년에 사셨다는 거네요? 네, 작년에. 예. 근데 올해 반등 나왔는데 왜 안 파셨어요? 반등 나왔을 때 더 샀어요. 아이고. 예. 어떡합니까? 반등 나왔을 때 오른다 그래서 다시 더 매입을 했어요. 아니, 오른다고 하면 그걸 다 믿나요? 그걸 어떻게 다 믿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밖에 없죠. 저는 그래요. 주식시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가족들도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어.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테마잖아요. 그죠? 네옴시티 테마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올랐고 올해도 한번 올랐는데 이거는 사실 올라왔을 때는 이게 그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팔아야 되는 기회예요. 언제까지 이 테마에 계속 목을 메고 있을 겁니까? 테마주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옴시티 때문에 그렇게. 그 네옴시티가 근데 보세요. 네옴시티의 수주를 노리고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또 기업들을 한번 보세요. 한 나라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미국도 노리고 있고, 중국도 노리고 있고, 일본도 노리고 있고, 유럽도 노리고 있고, 다 노리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정말 큰 수확을 진짜 챙겨올 만한 그런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대감으로 형성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은 항상 그때 사가지고 물려요. 히림은 이거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직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이미 많이 떠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목은 나중에 8,000원, 7,000원, 6,000원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손해가 큰데. 앞으로 안 좋아요? 자, 저는 대응책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종목은 8,500원입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잖아요. 그죠? 이미 내가 안 샀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샀고 더 샀어요. 올라갈 때.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8,500원 손절가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8,500원 손절가 밑으로 깨지면 나오는 거고요. 반등 나오면 저는 11,000원? 11,000원 정도에서 나오고 그리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려면 그죠?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려면 그 수학 공식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사실 문제를 못 풀어요. 주식도 내가 공부를 못하면 아는 게 없으면 올라갈 주식을 못 찾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고 그냥 찍으면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 11,000원 정도에 올라와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네. 주식을 좀 이제 잠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좀 이제 좀 알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좀 다시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1,000원 정도 올라오면 팔고 그다음에 8,500원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강연의 일정 한번 안내해드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요, 주말 동안에 오프라인 강연의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문현진 멘토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각각의 지역마다, 멘토님들이 다 각각의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강연에 꼭 참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오늘 잠시 후 1시에 부천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마치면 바로 부천으로 갈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공부를 해도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주식으로 결국은 이제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주식으로 정말 내가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 강연에 오늘 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지금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찝어드릴 테니까요. 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현장에서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에 대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늘 잠시 후 1시에 부천에 계신 분들은 부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또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전화 한번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일동 홀디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7,900원 100%요. 100%요? 네. 27,900원? 네. 아이고, 이거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지금 11월 달에요? 11월 달에요. 네. 11월 달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수익이 났다가 빠진 거예요? 아니요. 수익이 수익 그 금액에 사가지고 네. 추가 매수했어요? 수익이 네. 네, 좀 올라갔다가 바로 빠져버리던데. 그렇죠. 올라가서 네. 수익이 났다 빠진 거예요. 이 종목은. 네. 100%를 샀다는 건 사실 이 종목을 그만큼 많이 믿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확신을 네. 갖고 사셨다는 건데 혹시 네. 어떤 거 때문에 100%를 사시게 된 거예요? 이게 아는 분이 업체 네. 아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군요. 그죠? 네. 네. 그분 연락은 지금 되세요? 네, 연락은 되는데 좀 서먹서먹하죠. 네. 그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그 주식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잖아요.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주변의 지인분한테 추천을 많이 받아요. 이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근데 네. 추천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해당 네. 거기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관련 업체에 계신 분들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서 이제 추천을 하시는데 그게 네. 잘 된 경우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된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안 좋아요. 예, 끝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인분들도 물론 상대방한테 내가 잘 알고 있고 평소에 이제 좋아하는 지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려는 마음으로 했겠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추천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거 받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100%까지 샀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그 많이 믿었나 봐요. 이 지인분하고 정말 친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 전에라도 연락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분이 뭔가 그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뭔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이는 그대로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듣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일동호지수는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빠질 게 빠진 겁니다. 이때 매수했잖아요. 지금 이 종목도 올라오기 전 주가가 여기, 그죠? 뛰어 올랐다가 빠졌죠. 다시 올라갔다 빠졌죠. 이거 누가 건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상 누가 뭔가 건드리는 것 같아요. 눌러놔 버렸어요. 이거 당연히 빠진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올리기보다는 좀 힘들게 할 거예요. 오늘 거래 들어왔죠. 그죠? 굉장히 좀 힘들게 할 거란 말이죠. 거기다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손실이에요. 이거 잠깐만요. 지주에서 전화. 재무정보 잠깐 볼게요. 네. 지금 계속 적자네요. 계속 적자고. 부채도 지금 보면은 부채가 400%까지 갔네요. 잠깐만요. 부채가 지금 400%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 내용 잠깐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유동부채 지금 이게 1,000억 원 정도가 유동부채 유동부채가 지금 5,000억이네요. 잠깐만요. 요거 잠깐 체크를 최근에 뉴스를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혹시나 뭐가 있었는지. 일단 어디 있어? 상반기 제가 볼 때 그렇게 지금 맘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에요. 편하게 그냥 들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것도 아마 이제 급격하게 빠진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요즘에 지금 그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아시죠? 네.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요, 보통 돈을 빌려요. 그 자기 자본이 있겠지만 내가 그 회사를 운영할 때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1억만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부족한 부분을 빌린단 말이죠. 어디에 빌리냐면 은행에 돈을 빌려요, 보통. 근데 은행에 돈을 빌리면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내잖아요. 그렇죠? 네. 이자는 금리에 연동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정말 많은 돈을 빌렸을 텐데 거기서 이자가 1%, 2%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돈을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를 납입을 못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는 주가가 또 폭락을 해요, 막. 그래서 지금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서 단기 부채가 좀 많거든요. 이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걱정스러워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뭔가 좀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은 최대한 좀 비중이 100%고 손실이 많아도 저는 물량은 반등 나오면 계속 좀 덜어내야 될 것 같아요. 물량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손실이라도. 저는 2만 원 정도 일단 목표주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2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물량을 계속 정리해 나가세요.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분들 좋아요. 말씀 다음에도 혹시나 이제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지인분들이 이거 사라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알겠다라고 하고 그냥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네, 결국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4,200원에 100%요. 아, 100% 사셨어요. 그래서 사다 보니까 그냥 투매해서 그냥 하게 됐어요.
추모해가지고 샀어요. 아유. 앞에서도 지금 상담했잖아요. 100%요. 네, 네. 이거 100% 사니까 이도저도 못해요. 그런데 어제는 왜 안 파셨나요? 글쎄 어제 거의 이렇게 도화까지 나왔는데 좀 밀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좀 파세요. 좀 파세요 좀. 그 앞에서도 좀 미리 좀 팔았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100%를 그냥 원대까지 이걸로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뭔가? 네? 이게 많이 올라가면 내 인생이 바뀝니까? 아니요, 근데 팔으려고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안 바뀌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15,000원, 10,000원까지 떨어져 봐요. 내 인생이 좀 바뀔걸요? 그죠? 이게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올라간다고 하면 난 기분 좋고, 오늘 또 좀 비싼 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족들하고 외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뭐가 크게 달라집니까? 내가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떼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욕심을 줄여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지만,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주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100%를 들어가서 지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았다는 건 다음에 올라오면 팔까요? 또 못 팔아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걸 손실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월요일장에 올라오잖아요. 네. 한 25,000원 정도 이제 어쨌든 그 매수가 넘어가면 일단 절반 파세요. 네. 절반 파시고 나머지는 그냥 위쪽으로 한 27,000원 정도 소소하게 본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손절가 21,000원 잡고 가세요. 네. 아시겠죠? 저는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물량을. 이게 떨어지면 큰 문제 생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기회 줄 때 팔고 나왔어요. 미련을 남기지 마세요. 미련은 작은 금액에서만 남기세요. 큰 금액으로 가져가면 그건 미련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어버브 반도체 네. 10,000원에 10%입니다. 10,000원에 10%요. 어버브 반도체. 예. 10,000원이면은 1270원. 혹시 언제 사시는 거예요? 조금 물타기도 좀 했고 추가 평균가는 매수 10,000원입니다. 하셨군요. 그 전에 갖고 계셨는데 추가 매수 해가지고. 예. 10,000원대 밑에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10,000원대 맞췄습니다. 좋았다 말았어요. 이게. 예. 그죠? 좋다 말았네요. 이게 지난번에 AI 관련 테마로 저전력 반도체 쪽 이슈가 돼서 올라왔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근데 반도체 쪽은 이제 움직일 때가 슬슬 됐어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도 이제 AI 쪽 테마 때문에 이제 잠깐 거래가 들어오기도 했고 주가가 올라갔다 이제 눌리기도 했지만요. 이 반도체 쪽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 사업이라고 했을 때 반도체 쪽을 성장 사업이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많이 떨어졌을 때 사놓으면 분명히 돈이 되는 업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AI 쪽에서의 뉴스까지 부각이 됐다면 어버브 반도체는 올라갈 때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지금 일단 수익이긴 하지만요. 비중도 10%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적정한 비중이고, 제가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합니까? 차라리 떨어지면 하시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9,500원 부근에 왔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는 건 괜찮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할 때,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비중은? 추가로 어느 정도요? 한 20% 정도 해서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10%를 더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도 분할로 하시면 돼요. 5%씩 나눠서 하세요. 그냥 9,500원에 한 번에 딱 샀는데 거기서 또 9,000원까지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항상 우리는 주식을 샀을 때 올라간다라는 생각들을 먼저 항상 하는데 주식은 샀을 때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해야 돼요. 항상. 예. 그래서 어버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네. 간단한 거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간단한 거라. 어버브 반도체의 주 매출처가 중국인데 홍콩을 통해서 중국인데 23년도 그 매출이 유지되는 것인지
중국 쪽에. 이게 또 사실 이익이 꾸준히 날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올해가 2023년도예요. 올해가 2023년도인데요. 사실 지금 중국 쪽과 홍콩 쪽에 대한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거기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업황은 사실 거의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중국하고 홍콩 쪽에서의 그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부 반도체는 주가가 지금 떨어졌을까요? 지금까지? 아니겠죠, 그죠? 예, 아니겠죠. 모든 글로벌 업황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중국에서 가동률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가동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저점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는 2022년도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보다는 올해부터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신다면 저는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1차적으로 13,000원 정도 아래에서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한다면 끌고 갔다가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한국정보통신이요. 한국정보통신.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7,000원에 36%요. 17,000원에 36%요? 네. 언제 사신 거예요? 2월 초인가? 지인이 사라고 했습니까, 혹시? 아니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산 거예요. 참. 저기 물타기해서 조금 비중을 낮춰가지고 네. 탈출해야 되나 아니면은 매수가까지. 아니 이게 기다렸다가. 탈출이라는 말을 사실 이게 처음에 주식 살 때는요. 네. 얼마까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혹시?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단타하려다가 사실 물렸는데. 단타하지 마세요. 왜 물릴 걸 합니까, 이렇게? 네. 단타도 이제 내가 네. 계속 이걸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진짜 네. 이 노하우 실력 있어야 돼요. 손도 빨라야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그걸 자를 수 있는 그 결단력이 개인들이 네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걸 갖고 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아차하는 순간 물리면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 버려요. 나는 네. 3% 막 4% 이 정도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네네. 20%, 30%, 40% 손실을 본다고요. 네.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때 보면 사람들은 다 뭔가 혹해서 뭔가 씌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주식 귀신이 있나 봐요. 귀신이. 그러니까. 한국정보통신 해야 될지.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추가 매수했다가 밀리면 이건 큰일 납니다. 네. 그 중간에 한 번씩 막 튀어 오르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16,500원 막 올라왔는데 왜 안 파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17,000원까지 올 줄 알고. 무조건 내가 처음에 이 매도하려다가. 종목 잘 보세요.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떨어졌죠. 그럼 내가 예. 잘못 샀구나 생각이 드시죠. 네네. 그러면 잘못 샀으면 내가 본전까지 무조건 오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잘못했다는 건 내가 고점에 샀다는 거고. 그죠? 예. 그렇다면 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네네. 16,500원 제가 다시 한번 아직 거래가 지금 살아 있어서 일단은 월요일부터요. 네. 월요일부터는 16,500원에 네. 걸어주세요, 그냥. 보고 네네. 있다가 팔면 못 팔아요, 이거. 차라리 걸어주세요. 네, 월요일부터. 제가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래서. 네. 그러니까 일하시는데 왜 사신 거예요? 또 잔소리를 하시죠. 그때는 일 안 할 때라.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6,500원에 월요일부터 걸어두세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다음 주부터 뭐 애플페이 사회화 네. 한다는데 그럼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거 알고 있던 거잖아요. 네, 애플페이 하는 건 알고 있었던 건데요. 뭐 그거 새삼스럽게 네, 만약에 새로운 거라면 모르겠지만 예. 그게 원래는 뭔가 이제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전에 소문으로 네네. 올라갔다가 네. 딱 그 시점에서 빠지게 돼요, 보통은. 네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찌 보면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올라가라. 네. 사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탈출할 기회 주면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네. 16,500원에 그냥 걸어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나올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자. 네. 잠시 전화 연결이 다시 또 원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그동안 잠깐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미국이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럽 중앙은행이 0.5%포인트를 올려가지고 약간 그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떨어졌는데 사실 중요한 건 아직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월요일날 떨어지겠지라고 너무 실망하고 뭐 주말 동안에 막 힘들게 보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 어떤 종목인가요? 동학이업을 네, 64,000에 40%예요. 64,000원에 10%요. 40%요. 40%, 64,000원에 네. 40%군요. 네. 언제 사신 거예요? 1월 달인가요? 1월에 사셨군요. 1월 달인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인 것 같아요. 12월. 아, 그래요? 아, 네, 그런가요? 가격을 보니까. 추가 매수 안 하신 네네. 거잖아요. 추가하면서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최근에 올라왔었어요. 네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빠지긴 했어요. 더. 네. 그때는 이제 혹시 그 안 파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더 기다리셨던 이유는 더 올라갈까봐 뭐 이런 거였나요? 못 보셨어요? 아니 본전이 안 와가 못 팔았습니다. 아, 본전이 안 와가지고? 네, 64,500 얼마거든요. 아, 매수 가격이요? 예. 왜 진짜 희한한 게요. 왜 네. 본전에서 그 몇백 원 차이로 안 왔다가 또 내려가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또 사람들은 또 그걸 딱 기다려요. 또 무조건 본전에 오면은 팔겠다 생각을 하는데 꼭 그 가격을 안 줘요. 50%인데 그렇죠. 10% 팔고요. 네. 62,000원에 10% 팔고 나머지 뒀더니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딱 제가 볼 때는 동학기업이 그 당시에 아마 12월 달에 매수를 하셨을 때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쭉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이때거든요. 이때 매수하신 이유는 차트 보고 매수하셨죠? 네, 저희가 차트를 잘 볼 줄 몰라가지고 차트는 월봉을 네. 월봉을 못 보셨어요? 보고 네. 못 봤어요 월봉을. 월봉을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리는 게 차트를 못 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얘가 이 가격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구나라는 건 확인하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사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셨지.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때 사셨던 건.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다시 올라왔다가 떨어졌는데 아직 하락이 잡히진 않았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요?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요. 다음에 그래도 한 65,000원 정도의 가격 반등 나왔을 때 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지금 좀 기다리셨다가 혹시나 나중에 혹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혹시 4만 원 정도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아시겠죠? 그렇게 많이 해요? 이거는 가정을 한 거예요.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후 1시에 부천에서 강연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잠시 후에 저는 부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